안녕하세요. 방성한 노무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성환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방성환 노무사와 함께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요. 해고 서면 통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어, 해고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또 서면으로 통지하는 부분이 효력 요건인 거예요. 그리고 절차가 정당해야 되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징계가 서로 비례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정의 정당성이라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뭐 징계고는 아실 거예요. 근로자의 비행위 등 기업 질서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거죠. 근로자를 해고하는 거. 이제 이 해고가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의 요건을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 정당성에서 우선 사유가 정당해야 되겠죠. 뭐 근태나 직무상 그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 사유를 사업주가 입증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되고요. 그런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부당 해고가 돼서 지금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물론 법원에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형식적인 부분, 다른 부분은 이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게 뭐 훈시나 효력 규정은 아닌데 중대한 그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에는요. 그래서 서면 통보를 효력 요건으로 강화시켰죠. 이렇게 예전에 개정된 내용인데 그래서 해고 해고의 서면 통지를 통해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요 해고 예고 부분하고 여러분 해고의 서면 통지하고는 엄밀하게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해고 예고는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해고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고 예고를 할 경우에 사유와 일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할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효력 요건이라는 거. 만약에 그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징계 양정의 적성 등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로자의 잘못과 그다음에 그 제재 조치가 비례해야 되는 거지 비례하지 않고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한다. 우리가 이제 어, 뭐 감봉, 정직, 심할서 등 이렇게 정계 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있는데 우리가 정직 정도 해도 되는데 해고를 했다든가 이러면은 양정이 적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에 그럼 아까 이제 위에 서면 통지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서면 통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말씀드린 대로 해고 사유와 서면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여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이랬기 때문에 이건 단순 훈시 규정이 아니고요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부당 해고가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해고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고요. 이 취지는 뭐 당연히 신중하게 하고요. 사후의 분쟁에 어떤 증거 자료로 할 수 있는 거고 근로자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해고 서면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 되는 거 두 가지 질문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미 징계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근로자가 위반한 해고사항을 해고 통지서 문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서면 통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나요? 이런 질문인 건데 요거에 대한 그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왜 효력 요건을 근로자 보호 규정으로 강화시킨 거기 때문에 서면에 대한 의무는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기재할 수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의무 위반인 거죠. 이는 근로기준법 27조 위반한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2021년에 있어요. 최근에 거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질문 2.
요즘 이제 뭐 인트라넷이라든가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 해고 통지서를 첨부해서 발송했을 경우에 이게 서면 통지에 해당하나요? 근데 이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만 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메일이나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거에 대한 판례도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회사 차원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완비된 상태에서 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수한 사항이 발생한 거죠. 서면으로 뭐 직접 주거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뭐 해외 연수라든가 해외 근무 등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 이런 메일 등으로 제급하는 거. 그다음에 뭐 공인노무사 등 이메일로 사용자의 인감이 내용은 다 그 통지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에서 파일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사내 이메일로 행한 서면 통지의 경우 그런 서면 통지의 경우에는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또 근무 중에 그런 형식으로 전자메일로 받은 부분이 관행이나 회사 전체의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또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 결과 통보서를 복사한 파일 자체를 발송했고 근로자 측 대리인은 공인노무사에게 송달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근로자가 수신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완비된 상태에서 그 해고 통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전자문서를 보냈고요. 또 보냈다라는 인감이나 아니면 대리하는 노무사 등이 사실 내용이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이메일도 효력이 서면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면 통지 부분이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서면으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고요. 서면으로 할 경우에도 내용이 구체성을 띄어야 됩니다. 사유와 일시에 대한 구체성을 띄어야 되고요. 그 보내는 방식도 서면이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메일이나 뭐 메신저 등으로 보내는 부분은 유효하지 않지만 그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체계가 완비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도 서면 통지 내용과 동일할 경우 그다음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부분이 수신자와 메신저가 일치하고 또 간접적으로 대리인을 통해서 볼 때도 확인이 가능할 이런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전자문서에 대한 통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의 서면 통지와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고는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사유나 형식 절차에서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입증 책임도 되게 강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면이라든가 취업규칙 등에 있는 절차적 정당성도 꼭 갖추셔서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고 등에 대해서 사유와 절차, 그다음에 서면 통지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방송한 노무사TV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